최고의 기회의 어떤 투자의 어떤 기회를 얘기할 때 미국 주식시장의 대조정,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첫 번째 위기, 대위기이자 첫 번째 기회입니다. 투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위기 요소도 있지만 큰 기회적 요소가 있죠. 사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구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기회의 장이 왔어도 그 기회를 잡으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을. 왜냐하면 분명히 대폭락이 있으면 당연히 대상승이 있겠죠. 제가 지난번 시간에 분석해드렸듯이 지난 100년 동안 한 6번 정도 대폭락과 대상승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6번째 대세장이 끝나고 대폭락으로 들어가고 이제 7번째 대세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반드시 오릅니다. 반드시 오르고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다 돌파를 다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전고점이 3만이지 않습니까? 3만을 반드시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패턴은 분명하지만 그 패턴이 시기에 따라서 또 혹은 대조정이 일어난 이유라든지 혹은 리세션과 동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에 따라서 폭락의 깊이와 저점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시간 뭐 약세장 시간 포함해서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것은 무엇이고 이번에 좀 새로운 건 뭐냐 차이점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언자처럼 혹은 쪽집게처럼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 약세장이 뭐 정확하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얼마까지 할 것이며 또 중간 박스장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대세상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점과 혹은 예를 들면은 그 포인트 이런 거는 아무도 못 맞춥니다. 단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 시점은 기간은 맞출 수 없지만 분명히 약세장이 끝난다는 신호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신호가 무엇인지는 공부를 하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되고 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올라가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대략 우리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혹은 지식들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부해야만이 커다란 어떤 그 위기이자 혹은 대기회의 투자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장은 거의 2008년에 일어났던 그 장과 투자적 기회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게 전 고점이죠. 지금 3만 말고요. 그 전에 2008년 폭락하기 전에 그 전고점까지 회복되는데 ETF 3배수짜리로 하면 금융주, 파이낸셜 섹터 같은 경우는 12배가 올랐고 다우 인덱스는 10배가 올랐습니다. 최저점에서 거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또다시 10,000포인트로 거의 한 3만까지 갔죠? 그거 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8년 저점에서부터 쭉 주식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굉장한 수익을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그 3만 포인트에서 다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은 굉장히 좋은 투자적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투자적 기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이 투자적 기회에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사느냐, 또 내가 언제까지 들고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투자적 기회도 알고 주식시장이 언제든가는 반등할 걸 알아서 이 대폭락이 일어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의 개미들이 예를 들면 외국인들 한 15조 정도 팔았는데 개미들이 한 13조 정도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한국 주식시장은 35% 정도가 폭락했어요. 이 말은 만약에 개미들이 지금 이게 이제 이번 장에 2008년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서 주식 전문가들도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의 새로운 어떤 개미들의 패턴이거든요. 투자 전략에. 그러니까 15조를 팔았는데 13조를 개미들이 다 바쳤으니까 예전에는 외인들이 그렇게 팔면 기관들이 다 바쳤단 말이죠. 국민연금이 바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개미들이 막 바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만약에 개미들이 예전과 비슷하게 안 바쳤다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훨씬 더 많이 내려갔을 그런 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개미들이 그렇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4%, 35% 정도 지금 하락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그 개미들이 언제 들어왔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개미들이 일찍 들어올수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이제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럼 다행히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 폭락이 끝나고 저점이 끝나고 반등을 하면 그나마 괜찮을 건데 만약 여기서 더 추가적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무엇을 살까도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투자의 원칙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투자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셔라. 이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고 오늘도 강조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 다 제가 분석하고 시그널 분석해드리고 하기 전에요. 반드시 가장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빚내면 안 된다. 지금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개미들의 최고의 리스크는 뭐냐? 분명히 반등할 겁니다. 반등할 때까지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 들고 있을 수만 있으면 지금 뭐 30% 이전에 들어갔든지 어쩌든지 간에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죠. 근데 만약 빚을 내서 들어갔거나 금리가 높은 카드론이든 혹은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반대 매매죠. 레버리지, 증거금을 써가지고 레버리지. 그러면 그 반대 매매가 오면 깡통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6개월, 1년 뒤에 남들은 다 올라가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올라갔는데 나는 그때까지 주식이 없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심하냐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반대 매매가 의무인데 그 부재를 지금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개미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증거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지금 들어가는 규모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나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그 반대 매매를 증권사가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안 해도 된다고 유예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반증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서 끝나고 내일부터 반등을 하면 괜찮겠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빚내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반등해서 뭐 기술적 반등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최신 역사적 고점으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 패턴의 시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혹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그 다음에 다시 역사적 히스토리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혹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투자적 전략을 세운다면 그때까지 꺼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해야 돼요. 첫 번째, 빚은 절대 내면 안 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빚은 내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가진 돈을 전부 다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활비도 몰빵하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도 반드시 내가 이쯤 괜찮다 하고 전부 다 올인해서 한 번에 매수하고 한 번에 매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나리오를 세워도 지금이 나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세 번째 원칙은 반드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라. 지금 내려가도 분할 매수 혹은 나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내가 가진 돈을 빚도 안 냈고 뭐 앞으로 나 몇 년 동안 안 써도 되는 돈인데 그냥 한 타이밍에 다 매수하고 한 타이밍에 다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현찰 보유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제가 최소한으로 권하는 게 최소한은 20, 30%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 안에서 가설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세운 혹은 전략적 범위 안에서 벗어난 일도 반드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려면 어느 일정 부분에 내가 그때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 그게 지금 1%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찰 보유력이 최소한 미니멈 20, 30%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칙도 굉장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장에서도 엄청난 투자의 기회 장에서도 투자 손실을 보거나 혹은 더 좋은 투자 수익을 절대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죠.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제가 부자의 시간에서도 얘기했고 제가 투자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든지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사야 된가 보다 이런 쪽에만 정보를 가지고 가시면 이번에도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걸 투자의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못되면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한국이라든지 중국의 금융이라든지 또 그다음 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장이 있어요. 미국의 기술 혹은 또 거기서 나오는 또 기술 버블장이라든지 여러 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세상승장도 있고 앞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투자의 기회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투자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 투자적 습관을 잘못하면 그때마다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익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정도 시나리오 범위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했지만 벗어나면 손절매도 하셔야 돼요. 손절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완벽하게 회복이 되든 5년이 10년이 됐든 그거를 묻어두시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안 그러면 돈이 이제 묶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해서 기회장 때
수익을 못 올린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다시 돌려보게 하시고 나중에 공부 더 하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메모해 두시고 반드시 투자 습관처럼 가셔야 돼요. 이 말은 이 투자 습관을 지키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이 한 번의 장에 일확천금을 다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죠. 기회는 계속 옵니다. 이번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과 또 대반등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면 첫 번째 이 투자 원칙들을 반드시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하이 리스크 쪽으로 가게 되면 하이 리스크가 진짜 하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욕심을 절제하는 올해 첫 번째는 이 대기회장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욕심입니다. 꼭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